경북 청도와 영주, 봉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더 추가됐습니다. 봉화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은 지난해 4월 이후 319일 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7곳 가운데 4곳은 재판이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2곳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6월 안으로 대구형 배달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올해 주요 정책을 살펴봅니다. 경상과 통합 경제권을 구축하고 드론 택시로 대표되는 도심 항공 교통산업에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더 추가됐습니다. 16일 0시 기준 집계 후 청도와 영주, 봉화에서 각각 발생했는데요. 봉화에서는 지난해 4월 이후 319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북은 지난 2월 3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포항과 경산, 군위에서 각각 1명이 발생했고 청도에서 3명, 영주와 봉화에서 각각 2명과 1명이 추가됐습니다. 봉화에서는 작년 4월 4일 춘향면 푸른요양원 확진자 이후 319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2월 13일부터 몸이 안 좋아서 14일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 중에 체온이 38도씨로 높아져 검사한 결과 오늘 오전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향후 확진자 치료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후송할 계획입니다. 안동에서는 지난 15일 한 기숙학원 학생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갔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나갔다가 이번 연휴에 나갔다가 다시 입소할 때는 전부 PCR 검사를 해가지고 들어오라 해놨어요. 그래 들어온 사람은 다 지금 음성 다 확인된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어제 우리가 했는데 검사한 사람은 다 음성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신규 감염자가 하루 평균 3.6명이 발생했으며 1,3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오는 4월 7일에 재보궐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요. 대구, 경북은 어떨까요? 걸석이 된 선거구를 중심으로 재보선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김병하 영천시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낮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따른 겁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의원 같으면은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 2번이나 그래가지고 그게 딱 하면은 그건 나로서도 그건 합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시 의회 나 선거구를 포함해 현재 대구 경북에서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곳은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4곳은 아직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경산시의회 마 선거구와 대구 동구의회 다 선거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선거 비용 등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천시의회 나 선거구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무 지역에서는 6차선 도로 확장과 또 있는 복지센터 또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업 이렇게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1년 2개월 남짓한 임기를 두고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굳이 큰 예산을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러는데 뭐 기한이 좀 많이 남았으면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영천 지역에서 규모가 좀 큰 편이니까
시의원이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도움도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기한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초의원을 다시 뽑지 않기로 결정하면 오는 4월 대구 경북에선 한 군데도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6월 안으로 대구형 배달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형 배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월 안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카드 결제 수수료, 리뷰 시스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는 4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한 뒤 6월부터 수성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에 나설 계획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16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차량 뒤에 타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산과의 통합 경제권 구축, 드론 택시로 대표되는 도심항공 교통산업 기틀 마련 등 수성구는 올해 미래 먹거리 준비에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수성구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 행정도 이제는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상상하고 새로운 계획과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이웃에 있는 경상과의 공동적인 아젠다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큰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중앙정부에 설득되고 또 다음 선거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우리와 경산시 또 인근 시군 간에 연계된 협력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범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고 미래 환경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를 가장 그 사고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기술들, 그것이 AI, 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빨리 우리 지역에 유입시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변화의 모멘토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공항이 군이라든지 의성에 나갈 경우에 이 속도 면에서 거리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 20분이면 공항에 갔는데 수성구에서 그와 같은 서비스 수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드론 택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많은 포커스를 가져야 되고 또 메인 포트가 우리 수성구에 좀 생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측면에서 드론 택시뿐만 아니고 드론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재난 대비, 특히 산불에 관한 산불의 조기 진화라든지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이용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빨리 좀 우리가 접목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에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문화예술이 이제
하나의 지역의 집객 잠재력을 만들어내고 또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이것이 지역의 공동체를 아우르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성못에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집객의 공간을 두산동, 중동, 상동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역의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관계 인구의 유입들이 수성못을 중심으로 이제 카페라든지 식당을 많이 활용하고 그대로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그런 공간을 이 마을 깊숙이까지 좀 확대해서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더 관계 인구, 우리와의 어떤 그 일을 같이 하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구를 늘려내고 우리 왔다가 방문하면 우리 수성구의 그 기억을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 사업들이 거기에 좀 집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신중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제 그 연호지구 이런 곳에는 지금 전체 도시 형태를 갖추고 뭐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에 추진이 되지만은 여기에 잘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면 일반적인 도시로 변해버려요. 그냥 평범한 도시로.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현재 시립미술관이 있고 그 앞에 간송미술관이 들어오게 되고 요 미술관을 하나의 전제로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민간도 참여하고 또 예술가들도 참여한 미술촌 형태의 추가적인 구색을 갖추는 나름대로의 콘텐츠가 더 부과돼야만이 그것이 우리 도시를 견인하는 매력적인 그 집객 잠재력을 가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고산의 뭐 복지관을 2배 정도 규모로 확대한다든지 또 신매시장과 고산 도서관을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육아 지원센터를 지금 만든다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제 다 만들어 갔는데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여기 오면은 수성대 앞에 그 수영장과 도서관을 포함한 그 행복 드림센터를 만든다든지 범어사동 동사무소, 황금 2동 동사무소, 그다음 부산동 동사무소를 새로 또 짓고 있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일상적인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복지라든지 또 이러한 그 서비스를 필요한 구조물을 만들고 시설물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구청의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해오고 있고 또 미래 계획들을 다 차근차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천군이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인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록 허가된 사육시설 이외의 가축을 기르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사육 밀도를 초과했을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고 가축을 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시정 명령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봉화군 체육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내외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체육 수업 영상을 보급합니다. 체육회는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 수요에 맞춰 라인 댄스와 배드민턴, 탁구, 국학 기공, 축구 등 각 종목별로 수업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체육회 누리집 동영상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국가 지정시설로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환자 대기실과 음압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구분이 어려워 진료에 제한이 있었던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환자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